요즘에 들어서는 뭐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싶어도 이런저런 거 해봤으니까 이제는 좀 줄이자. 나도 뜨개 뜨는데 다른 사람이 뜨개 하면서 무슨 말을 할까? 이런 궁금함? 어려울 게 없는 게 스웨터 뜨기거든요. 늘리고 한 부분을 이렇게 좀 뜨다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거 홀수단 하고 있었으니까 늘려야지. 다음을 다시 잡을 때 이거 늘리는 거야? 좋아 보이는 실이 아니에요. 뜨개 수다 하는데 또 뜨개를 안 뜨면 그렇잖아요. 아주 예전에 뜨개방에서 뜨개실 그때 당시 한 벌에 10,000원짜리였던 뜨개실을 사가지고 아마 열 벌 정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웨터를 떠서 선물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뜨개를 거의 손을 그 선물 받았던 친구가 목이 아무래도 처음 해보는 거니까 아무래도 뜨개방에서 가르쳐 주긴 했지만 실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목 부분이 굉장히 많이 조금 부자연스럽게 떠졌어. 그게 이제 마음에 안 든다고 못 입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열심히 시간을 들여서 떴는데 충격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뜨개를 거의 진짜 뜨개방도 안 가고 뜨개를 손 놓다시피 했었는데 다시 또 이렇게 뜨개를 스물스물 잡게 됐죠. 뜨개를 필연적으로 좋아했던 거는 어려서부터 엄마가 집에서 뜨개 하는 모습을 많이 봤었던 기억 때문에 또 더 친근하게 느껴졌던 것도 있고 그런 게 유전적으로 약간 흐르는 뭔가 이렇게 만들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옷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었기 때문에 뭐 디자이너 생활도 하고 옷도 틈틈이 만들고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 조금 뜨개 쪽으로 조금 더 시간을 더 할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아예 뭐 다른 걸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뜨개를 하다 보니까 사람 옷을 만들다기보다는 인형 옷 위주로 만들곤 했었었는데 부피나 크기가 크니까 시간이 더 소요된다는 그런 게 이제 저한테는 좀 부담감으로 다가왔었고 그래서 인형은 조금 작으니까 인형 옷을 좀 뜨면 시간도 좀 절약되고 그리고 또 완성품을 보는 그런 게 기쁨이 저는 이렇게 뭔가를 만들면 빨리 그 완성된 걸 보고 싶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이유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작은 거 위주로 했었는데 이제는 사람 것도 한번 떠보자 다시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우선은 예쁜 거를 뜨고 싶은데 항상 욕심은 예쁜 걸 뜨고 싶죠. 마음은 있는데 재료를 사는데 조금 느릿느릿한 편이라 실전을 빨리빨리 또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 실은 사실
예전에 제가 잠깐, 예전까진 아니고 얼마 전에 여름쯤에 저랑 뜨개에 관심 있는 친구 하나랑, 나이는 좀 어렸지만 그 친구랑 같이 한 3개월 정도 모임을 쭉 했는데, 그 친구 임신을 해가지고 임신하고 뭐 코로나 걸리고 막 이런 상황이 왔어가지고 그 친구가 제가 만든 문화기획에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됐던, 그런 거에 신경 쓰는 것보다 그냥 혼자서 뜨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원래는 처음에는 혼자 뜨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만들었었는데, 또 그럴 사람이랑 또 시간을 맞춰야 되고 막 이런 게 또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요즘에는 혼자, 그래서 이제 뜨면서 느낀 건데, 만약에 내가 뜨개를 뜨면서 조금 재밌게 뜰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뜨개 뜨면서 뭐 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뜨개 수다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이거를 가르쳐 줄 정도로 잘 뜬다거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영상에서 하자, 뜨개 하면서. 처음에 늘리고 하는 그런 부분만 어렵다고 느끼면 어려운 거지, 사실 이게 뭐 원통형 뜨기 그냥 쭉 아주 쉽게 뜨려면 쉽게 뜰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주 가장 쉬운 방법으로 뜨고 있는데, 뜨면서 느끼는 게 이제 실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이제 실을 자기가 원하는 실을 선택을 하고 색상을 선택해서 뜨는 게 솔직히 이 뜨개를 뜨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이제 제 남편이 제가 이걸 한참 뜨고 있으니까 또 뭐 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스웨터 떠 이랬더니, 근데 왜 자기는 맨날 단색으로만 떠? 막 이렇게 예쁘게 다른 색도 알록달록하게 뭐 그렇게 안 뜨냐는 얘기겠죠. 무늬 넣고 막 이런 거 배색해가지고 무늬 넣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안 뜨냐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물론 뜨고 싶지만 그러려면은 실 색깔도 많이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무늬표도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알죠 다. 근데 이제 남편이 봤을 때는 그렇게 뜨는 게 더 예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저도 알고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지금 재료가 준비되어 있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냥 이렇게 있는 실로 뜨는 건데,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느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 취미를 하는 데 있어서 되게 게으르구나. 왜 내가 생각하는 거는 뭐 어떠한 그런 바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를 않지? 라고 이렇게 되돌아보면 귀차니즘에서 오는, 사실 이 실도 그때 같이 모임을 했던 그 친구가 갑자기 언니 뭐 이거 실 뭐 누가 저렴하게 준다고 하는데 받아보실 생각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서 그럼 저야 좋죠. 그랬더니 한 10벌 정도? 뭐 그냥 이것저것. 근데 사실 제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구매를 한다 생각을 했으면 안 샀을 것 같은 실들 있죠. 뭐 조금 저렴해 보이는 실이라든지 내 눈에 그렇게 예쁘지 않은 실들, 그런 게 이제 랜덤으로 이렇게 왔어요. 근데 그 중에 이 실이 네 볼이 들어있던 실인데, 이 실이 이렇게 그냥 보면 약간 광택이 있고 이렇게 좋아 보이는 실이 아니에요. 제 기준에서, 제 눈에서 봤을 때 이거 그냥 좀, 이걸 뭘 뜨지? 이걸로 옷을 뜨긴 좀 그럴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드는 실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연습한다고 이걸로 뭐 스와치 형식으로 떠봤는데
또 보는 거랑 또 뜬 느낌이랑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걸로 스웨터 떠도 되겠다. 그냥 단순하지만 한번 떠봐야겠다. 근데 이게 은근히 단순 작업이잖아요. 이게 뜬다는 게, 뜨개를 한다는 게 정말 뭐 계속 무늬를 넣고 이러다 보면 신경 써서 봐야 되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단순 작업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뭐 아무 생각 없이 뜨다가도 어떤 때는 이거 너무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잖아요. 저는 지금 탑다운 형식으로 뜨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깨 부분 늘릴 때 홀수단, 짝수단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자꾸 표시를 안 해놓으면은 이게 자꾸 짝수단 하고 있었나? 내가 홀수단 하고 있었나? 막 이런 게 헷갈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스웨터 뜰 때 좀 제대로 틀리지 않고 뜨려면 그런 것도 표시를 꼼꼼하게 하면서 해야지. 잠깐 계속 이것만 붙들고 있는 건 아니고, 생활하다 보면 갑자기 이거 뜨다가 다른 걸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뜨개질 놓기 전에는 내가 지금 이거 홀수단 하고 있었으니까 늘려야지, 다음에 다시 잡을 때 이거 늘리는 거야, 이렇게 하고 기억하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이거 무슨 짝수단이었어, 홀수단이었어, 막 이렇게 또 헷갈리고 또 잘못 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초보분들은 이거를 뜰 때 그냥 이걸로만 보는 뜨개로만 보면은 이게 확인이 되는 수준까지 아직 안 오신다면 표시링으로 뭐 표시를 해가면서 하시는 게 가장 푸르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처음부터 그런 습관을 들여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늘리고 한 부분을 이렇게 좀 뜨다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게 홀수단인지 짝수단인지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또 처음에는 그런 게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뜨게 할 때 사실 어깨 늘리고 하는 부분, 뭐 목 그리고 밑단 이런 부분만 잘 신경 쓰면은 어려울 게 없는 게 스웨터 뜨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웨터를 뜨고 싶은 분들은 미리미리 그런 것만 신경 써서 뜨시면 자신이 원하는 예쁜 스웨터 만들어서 입으실 수도 있고, 겨울에 따뜻하게 이렇게 보내실 수도 있다라는 거. 뜨게 하면서 수다한다는 게 사실 뭐 딱히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그냥 뜨개 뜨면서 그냥 얘기하고 싶은 거죠. 뭐 사실 누구랑 같이 뜨면 뭐 뜨다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혼자 뜨면 사실 말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뭐 보면서 뜨거나 뭐 들으면서 뜨거나 이런데, 이제 이런 우리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또 만나볼 수 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또 대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같이 대면해서 만나서 뜨고 이러는 것 뿐만이 아닌, 혼자 뜨더라도 이렇게
뜨개수다를 하면서 듣고 뭐 같이 뜨는 느낌이 드는 그런 거. 그런 영상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뜨개를 가르쳐주는 영상, 뜨개 어떻게 뜨세요, 뭐 코 늘리는 건 어떻게 하세요,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알려주는 영상도 물론 필요해요. 굉장히 많죠, 요즘에는. 그런데 이렇게 뜨개 수다 하는 영상도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요. 그냥 뜨개 뜨면서 좀 그런 영상이 많으면 듣고 싶은, 나도 뜨개 뜨는데 다른 사람이 뜨개 하면서 무슨 말을 할까, 이런 궁금함,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상이 좀 많아졌으면 하고, 저도 종종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두서가 없고 그냥 뭔가 이렇게 짜여있지 않은 그런 그냥 느슨함이 좋은 것 같아서 지금은 아직은 초반이고 이런 영상을 찍는 게 좀 어색함이 있어요. 그래서 말투도 약간 좀 그냥 원래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할 것도 갑자기 조금 약간 다르게 나오는 게 없지 않아 있지만 아직은 그만큼 부자연스럽다는 뜻이죠. 뜻이겠지만 근데 이렇게 어차피 단순하게 뜨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재미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장녀 분위기? 요즘에는 좀 그 뜨개를 요즘 겨울이니까 뭐 작업방에서 뜨기, 예전에 여름에나 막 이럴 때는 작업방에서 뭐든지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 겨울이니까 좀 추워요. 그래서 보일러 틀어놓기 싫을 때 이 작업방에다가 그냥 안방에서 침대에서 따뜻하게 그냥 이불 덮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뭐 저녁에 자기 전에 바로바로 뜰 수 있게 그냥 거기다가 놓고서 뜨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게 또 되게 뭔가 그냥 그런 게 그냥 자연스럽고, 굳이 막 작업실이 있으니까 작업방 와가지고 떠야지 막 이런 것보다 그냥 그게 편해서 아무래도 겨울이다 보니까 자꾸 움츠려들잖아요. 춥고 그러니까 자꾸 따뜻한, 그 옛날로 따지면은 그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밥 이렇게 따뜻하게 해놨던 걸 뭐라고 하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그런 식으로 자꾸 그렇게 따뜻한 공간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 집에다가 트리 장식 같은 거 했나요? 저는 아직까지 어제 그냥 좀 조명 좀 설치를 할까? 막 이렇게 하다가 다 이따가 하지 뭐, 나중에 하지 뭐, 또 이렇게 됐어요. 요즘에 다이소에 크리스마스 장식할 게 이렇게 조금 저렴하게 또 나오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 한번 구경을 가봐야겠어요. 뭐가 있을까 또. 예전에 있던 장식이나
이런 거는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제가 옛날에 이제 대도에 가가지고 예쁜 트리를 사가지고 한동안 이제 꾸며놓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장식해놓고 보관하려면 또 다시 접어가지고 넣어놔야 되는데 그게 너무 지저분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냥 이거 너무 귀찮고 지저분해 보여 이러고서 버려서 지금 트리가 없이 크리스마스를 보낸 지 몇 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그리고 그때는 또 큰 트리를 샀어가지고 좀, 근데 아무래도 폼은 더 나죠. 그런데 좀 이번에는 좀 작고 그냥 좀 보관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편한 거 하나 준비해볼까? 이런 마음도 생기고 그러네요. 워낙 요즘 영상들이 다들 금손이셔가지고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인테리어가 예쁘게 되어 있으면 영상도 더 예뻐 보이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있는 공간을 좀 어떻게 하면은 더 예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것저것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많이 해왔지만 요즘에 들어서는 뭐 하고 싶은 거를 이것저것 다 해보는 그런 단계는 이제 조금 넘어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조금 더 정리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이런저런 거 해봤으니까 이제는 좀 줄이자, 이런 상태가, 이런 생각으로 좀 정리가 되고 딱 그 필요한 부분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만 하자, 이렇게 자꾸 생각이 점점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이제 뭐 항상 있는 게 시간이니까 시간을 좀 잘 써야겠다, 물론 그런 생각은 다들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시간을 다 이렇게 좀 잘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더 이제 더 정돈된 생각으로 좀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항상 나한테는 무한한 시간이 있고 시간이 많이 주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들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좀 제한된 시간을 어떤 걸 해야 더 좋을까라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좁혀서 생각해 보는 중이고, 예전에도 그런 생각은 수시로 했죠. 뭐 그래서 뭐 한참 유행했던 다이어리에 뭐 플랜, 연말마다 계획표 세우고 막 다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했었는데 그런 게 과연 얼마나 나한테 도움이 되었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도움이 안 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거를 쫓아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자꾸 뭔가 확장이 되고 막 그랬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잘 활용을 했었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블랙 저널을 익혔던 부분인데, 그게 제가 이제 2017년쯤인가 16년쯤인가 아마 2016년 정도였을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생활기록표 그 얘기를 생각을 하다가 이제 발견을 하게 돼가지고 사용해보기 시작하면서 완전 푹 빠져가지고 거의 1년을 진짜 푹 빠져서 그거 막 이렇게 블랙 저널하고 막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었고, 그렇게 1년을 푹 빠져서 하다 보니까 다음 해부터는 그렇게 완전 푹 빠지지 않아도 이제 그게 약간 생활 습관이 됐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다 터득을 이제 몸소 체험을 하니까 좀 더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그리는 시간을 좀 없애려고 이제 다이어리를 직접
내가 이제 항상 사용했던 스타일대로 다이어리를 이제 또 디자인해가지고 만들고 그렇게 또 사용도 해보고 그랬더니 또 아예 이렇게 또 세팅돼서 하면은 더 편할 것 같았는데 세팅되어 있는 건 또 세팅되어 있는 나름대로 물론 그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좋긴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또 생각이 한번 분절되는 게 있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좀 귀찮더라도 블랙 저널은 그냥 내가 꾸미고 싶은 대로 그때그때 그렇게 사용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좋은 습관으로 만든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얘기는 뭐 딱히 있는 건 제가 아니라서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얘기인데 이거를 뭐 다 올릴지 아닐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찍어보는 거고 유튜브 이제 영상을 몇 개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제 재미를 위해서 했던 것들이에요. 뭐 수익을 목적으로 목표 삼아서 채널을 만들고 뭐 그런 게 이제 요즘엔 정석이 돼가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했던 타입은 아니었기 때문에 현재도 아직 그 틀을 못 깨고 있어요. 유튜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지만 사람이 참 자기만의 그런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변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머릿속으로 이성적으로는 내가 만약 유튜브 채널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라고는 알고는 있지만 그거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자꾸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남들한테 좋아 보이게 맞추고 싶지 않아 막 이런 약간 반항심? 청개구리도 아닌데 여러분 뜨면서 하고 싶은 얘기나 이런 거 있으면 이렇게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자기 혼자만 그냥 들어도 되고 뭐 공개해서 보여줘도 좋고 이런 것도 하나의 어쩌면 취미를 지속할 수 있는 소소한 재미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아마 이런 식으로 뭐 매번 이렇게 뜨지는 않겠지만 종종 가끔이라도 이렇게 수다도 하면서 이런 시간을 가질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정도 영상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또 봐요. 안녕.